당론을 정해놨는데 그 당론대로 그 국가보안법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는 전망만 있다면, 그러면 뭐 이 전원위원회 자유투표안이라는 것은 즉각적으로 처리가 가능하죠. 그리고 그런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처리할 수 있는, 당론대로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주장을 했다면 그건 이제 해당 행위라고 말을 들어도 별로 할 말이 없겠죠. 근데 지금 답답한 것은 나는 당론보다 더 분명하게 이렇게 완전 폐지 입장인 사람인데, 뭐 내 입장대로 되는 건 고사하고 그보다 한 단계 완화된 우리 당론대로 이걸 처리할 수 있는 절차에 관해서 지금 아무런 대책이 사실상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이런 상황에서는 이걸 단순히 좀 해당 행위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오히려 이제 지도부가 좀 더 이 당론을 관철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아니, 지도부가 강구를 못한다는 게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다? 예. 지도부가 아니라 뭐 지도부 할아버지가 있다 해도 이게 이제 당론을 아예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가는 거하고 당론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가는 거하고 차이가 있어요. 당론을 만들지 않았다면 우리 당이 국가보안법에 대한 통일된 입장이 없는 것처럼, 당이 사분오열 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죠. 그러나 내부적으로 당론 확정 절차를 한번 거쳤기 때문에 일단 우리 당의 뜻은 어디 있다는 것은 분명하잖아요. 폐지 후 형법 보완, 이게 우리 당 의원들의 일반 의지라고요. 그건 확인을 했죠. 근데 이 일반 의지를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의 국회법을 위반하는 물리적 저지에 말하자면 막힐 것이 명확하게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놓고 본다면 우리 입장은 분명하지만 상대방에서 너무나 비이성적으로 나오니까 우리가 절차에 있어서 양보해서 이렇게 타협을 시도하는 그런 그 다음 수순이 되는 거죠. 당론이 아예 없이 자유투표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이거는 한나라당이 협조 안 하니까 또 상정 안 하고 지금 공정거래법만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언제 법사위에 상정될 수 있을지, 법사위 상정을 한나라당이 합의해 줄 리도 없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한나라당은 지금 그 정기표 전략 자체가 여하튼 다 묶어놓고 하나씩 야금야금 그 파탄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필요한 만큼만 하나씩 내주고 나머지를 다 홀딩시키는 식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여기 거기 말려들어서 시간은 얼마 안 남았는데 계속 이 페이스로 끌려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처리 절차에 관한 제안이라는 것은 그 시점의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지 일반론적으로 이 방식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국가보안법이 개정되거나 폐지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무책임한 건 아니냐라는 지적. 무책임한 게 아니라 지금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국민들에게. 우리 국회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가능한 한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고 생각하는 사람이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막혀가지고 지금 못 가는 거 아닙니까? 이 상황에서 당론이라는 강제를 걸지 않으면 그럼 299명의 의원이 각각 어떤 의견을 형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이렇게라도밖에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국회의 현실이라는 것을 인정해야지. 299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국가보안법 폐지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과반수라면 어떻게 보면 안 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럼 시험대에 올려보자는 거예요. 우리 국회의 문명 수준을. 자기 책임 아래 의원들이 표결하도록 해서 집단적으로 국회를, 그 다음에 국회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정당을, 그리고 이 투표에 참여한 국회의원 개개인을 그런 민심의 심판대회에 한번 올려보자는 거예요. 그 가결되면 가결되는 대로, 뭐 다른 게 가결되면 또 다른 게 가결되는 대로 아무것도 가결되지 않고 결국 국가보안법은 다음에 다시 논의할 때까지 그냥 현행대로 간다고 결정나는 한이 있더라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게 맞다는 거예요. 열린민주당의 정체성은 국가보안법 폐지에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우리 당이 국가보안법 폐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당입니까?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정치적 지향, 그 당원들 사이에서 흐르고 있는 그런 정치적 인식,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되어서 우리 당론으로 국가보안법 폐지가 결정된 것은 분명한 거라고요. 그러나 내가 그와 같은 바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서 그걸 그대로 관찰할 수 없는 그런 장애물을 만났을 때 이 당론을 그대로 실현하지 못한다는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모험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모험이
그냥 장난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헌법의 정신에 맞고 또 이것이 우리가 처해 있는 국회의 현실을 인정한 토대 위에서 개개인의 자유의지에 맡겨서 하는 것이라면 이런 모험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당론으로 해가지고 통과시키겠다, 물리적으로 저지하겠다는 이 대치를 거듭하는 가운데 시간은 자꾸 가고 다른 일반적인 법안이나 예산안의 심의조차도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이런 상황보다는 그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나는 때로 좀 스릴러 영화를 보고 싶은데 친구들이 모였는데 그중에는 죽어도 스릴러를 못 보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럼 때로 자기가 스릴러 영화를 좋아한다는 정체성은 버리지 않으면서도 무슨 코미디 영화를 보러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것이 이제 그런 비유와 똑같은 문제는 아니지만 나는 내용보다는 절차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으로 타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절차로라도 타협해야 된다. 그럼 이 절차조차 안 받아들이면 그건 민주주의 하지 말자는 얘기죠. 이것조차 받아들일 수 없다면 그런 정당은 내가 볼 때는 국회 안에 존재할 자격이 없지 않나는 야당을 자극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절차조차도 못 받아들인다면 그건 정말 그건 아닌 거다. 그거는 당 지도부에게 이 안을 제출하지 않으셨다고 했는데요. 특별히 그런 이유는 있네요. 지도부에서는 당론이 있는데 그걸 내버려두고 이걸 또 의원들한테 이렇게 하자고 할 수는 없잖아요. 여기서는 의원들이 뜻을 모아서 이런 절차에 대해서 좀 공감대를 이루고 자연스럽게 좀 여야 모두에서 좀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한 거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올해까지 그 4개 그런 시간 전혀 안 걸려요. 하루에 2시간인 걸요. 하루에 2시간 이내 이틀 한 사안에 대해서. 그리고 이거는 2시간이니까 낮에 상임위원회 활동 다 하다가 6시에 잠시 정회하고 모여서 8시까지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텔레비전 생중계하고 그게 국민 대토론이 아닙니까? 그거는 그 과정을 통해서 설득되지 않아요. 각자 자기 입장을 나서 발표된 거기 때문에. 그러나 국민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현행 유지부터 시작해서 완전 폐지까지 자기가 평소에 좋다고 생각하는 안을 거기서 발견할 수가 있다고요. 누군가가 나서서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안을 대변해주고 옹호해주고 또는 그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른 입장에 나와서 그걸 비판해주고 이걸 다 보게 되거든요. 보는 과정에서 어느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상당 부분 국민들 속에는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의원들 경우에도 그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정으로 행어로 더 많은 의원을 자기 대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될 거라고요. 각 안을 지지하는 그룹에서는 자기 안이 부결되었을 때 다른 어떤 안에 찬성표를 던질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인 논의가 또 있을 것이고 이 모든 과정들이 종합돼서 하나의 결과로 지금 예측하기가 좀 어렵지만 나오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한번 단순하게 생각해보죠. 멋있지 않겠어요? 이 국가보안법 문제처럼 수십 년간 그 갈등이 있어온 이 문제를 국회에서 국회법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당이 이데올로기적인 문제 때문에 충돌해가지고 의사 진행이 안 되는 이런 답답한 상황에서 각 당이 당론의 올가미를 풀어버리고 모든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내고자 하는 모든 대안을 제출하고 그거에 대해서 정해진 시간 안에 충분히 토론하고 그리고 각자 머리를 싸매고 보다 합리적인 최선과 차선을 추구하는 전략들을 마련해서 또 서로에게 호소하고 설득하고 끌어들이고 합종연행하는 가운데 어느 법안인가에 다수가 형성되어서 모두가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전원위원회의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상정해서 처리한다. 멋있지 않아요? 국회라는 게 국가보안법 개폐부를 떠나서 그와 같은 의사결정 절차를 만약 밟을 수 있다면 이것이 저는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마침 국가보안법이라는 이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이게 이제 생겨서 그렇지 우리가 좀 더 부담 없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문제라면 좀 더 가볍게 이렇게 해볼 수 있을 텐데 다소 주제가 좀 무겁기는 하지만 나는 상상만 해도 약간 꼭 국회의원이어서가 아니라 관전자 입장에서 볼 때도 그런 장면을 본다면 꽤 기분이 흐뭇할 것 같아요. 우리 국회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게 잘 풀리기만 한다면 괜히 이제 그거로 인해서 형성된 대치전선에서 모든 것에 서로 시비를 걸어가지고 이 대립하고 있는 이것도 상당히 풀어져서 많은 부분 내용적 절충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좋은 거 아닌가요? 나는 상생은 그런 거라고 보는데 그냥 무책임하게 여야가 만나서 하나씩 주고받고 내용을 함부로 절충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용 절충이 안 될 때에는 절차를 통해서
승복하는 임계 상생 아닌가요? 난 그렇게 보는데. 국가보안법이라고 하는 건 말씀하셨던 굉장히 무거운 주제고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는 거죠.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주제고. 이것이 결국 그런 식의 어떤 아름다운 절차만을 남겨놓고 결국 알맹이는 없이 폐지가 되지 않거나 내지는 뭐 대체법이라고 하는 악법 조항 그대로 유지되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 여기에 대한 역사적 책무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폐지론자의 입장이죠. 폐지에 반대하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보라고요. 민주적 절차라는 것은 공존을 전제로 하는 건데 그 공존을 전제로 한 절차에 집어넣어서 돌려서 나온 결과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비극이라든가 뭐 역사의 후퇴라든가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 사회가 우리 대한민국 국회가 299명의 국회의원이 오로지 자유의지에 의해서 투표해서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그건 난 받아들여야 된다고 봐요. 그 현실을 누가 부정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현수소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 단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는 그런 계기가 되고 나는 이런 계기를 자꾸 만들면서 우리 정치가 발전하고 국회가 발전하는 것이지 추상적으로 누군가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설계 이런 것에 따라서 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을 남김없이 다 드러나게 해주자. 이 전원위원회와 자유투표를 통해서. 그것은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그런 폐지론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좋은 결과를 얻는 것보다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